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화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역대,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듯이 수특 문제 일단은, 다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수특이 참 웃겨요. 자, 봐봐. 지금 내가 드린 게 이제 슈특. 자, 듀나가 뭐냐면, 듀나가 EBSI를 한글키 누르고 치면 이게 듀나라고 떠요. 뭐 말 이해돼? EBS. 그래서, 듀나 문항 인디요. 이게, 자, 앞으로 계획은, 자, 22, 23, 그쵸? 24, 25 수특 다 끝낼 거예요. 당연히, 올해 수특은 수능 전에 최대 집중력을 발휘할 때 그때 풀어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 진행을 하는데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요. 진짜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쨌건 수특 문항인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게 정말이든 백신이든 일단은 여기까지는 같이 가줘야 돼. 아니면 이제 또 다시 또 시작하냐. 백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 토요일반도 다 다음 주까지는 똑같이 자 진행하기로 했어요. 알겠니? 오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여기 있는 문제를 뭐 다 풀어보고는 뭐 우리가 언제 하겠냐. 그래서 선생님이 좀 문제를 보면서 좀 중요하고 한 거는 좀 개념 설명 좀 하고 문제 푸는 법도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자, 일단은 내가 드린 프린트의 2페이지 보세요. 내가 드린 프린트의 2페이지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8번 볼게요, 8번.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잠깐 확인만 할게요. 자, 우리 뭐라 그러냐, 그거. 화학이 크게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잖아. 화학의 유용성, 원자량 가몰,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과 몰농도. 원래 화학 반응식과 몰농도는 같은 단원이에요. 3개 단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화학의 유용성.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화학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류 문명 뭘 바꿔줬어? 의식주를 해결하고 의약품을 뭐 해결하고. 그래서 아세트산하고 뭐 에탄올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구조식이든 화학식이든 좀 알고 있어야 돼. 되게 간지럽지? 이거 뭐야? 여기 상처 났네? 아, 아프네. 간지럽게 아니구나. 아픈 거였구나. 오씨, 언제 배웠지? 자, 아무튼, 그래서, 자, 2페이지에 8번 보시면, 자, 다음은 아세트산의 구조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탄소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얘를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그치? 뭔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아세트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게 있어야 돼. 산성물질이야. 그럼 산성물질이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디귿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음.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아세트산이 의약품으로 사용되겠니? 어떻게 했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 하면 버드나무 껍질 기억하잖아. 그래서 버드나무 껍질을 통해서 만들어낸 최초의 진통제 이름이 뭐예요? 아스피린. 아스피린 재료가 뭐냐면, 그 이름이 뭐냐면 아세틸 살리실산이야. 그래서 아세틸산에서 아세트산이 의약품 재료인 거 맞습니다. 오케이. 자, 8번 뭐 그 정도. 나머지는 뭐 쉬운 문제였어. 넘어가고요. 다음 5페이지에 5번 볼게요. 자, 5페이지에 5번은 깜짝이야. 나 무섭게 훅 소리 났네. 자, 5페이지 5번 볼게. 다음은, 자, 실생활에 이용되는 3가지 물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유리랑 면섬유랑 플라스틱이 나와요. 해놓고는 탄소화물인가 아닌가 물어본다? 여러분, 탄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 Do you remember? 탄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있는데, 눈으로 보인대. 자, 탄소화물인지 아닌지 보는 최고의 방식은 바로 불태워 보는 거죠.
그래서 불타면 탄소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간다. 유리, 면섬유, 플라스틱 이 중에서 불 안 타는 거 누구야? 유리. 그래서 자, 탄수화물이 아닌 건 오로지 유리만 됩니다. 그리고 식물로부터 얻는가 당연히 실이니까 면섬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 플라스틱은 어디서 얻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재활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얻는다며 나를 힘들게 했어. 야, 플라스틱 어떻게 얻어?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야,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 우리 어떤 탄소 화합물, 주 재료 어디서 얻어요? 원유에서 분류하는 거야. 기름. 그래서, 자, 플라스틱은, 자, 원유에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뭐, 석유랑 상관은 없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앞부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다음, 6페이지에 7번 볼게요. 쉽죠? 선생님이 뭐 다 풀어줄까 생각하면 안 돼. 나 지금 푸는 법을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자, 지금 탄소화물 X의 모형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검은색 공 4개, 흰색 공 12개, 이쑤시개 20개 준비하고, X의 모형을 제작을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자, 까만 공이 탄소래요. 까만 공이 탄소고, 그 다음에 흰색 공이 이제 수소 원자인데, 보니까 탄소 원자 1개랑 4개의 수소 원자 결합하고, 그 다음 탄소 간의 결합은 없대. 그럼 이거 뭐 만들라는 얘기냐? CH4 만들어 주세요. 요런 게 되겠지. 그럼 얘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아이고, 뭐,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그렇죠? 다음 넘어갑시다. 자, 9번은 좀 중요해서. 자, 9번 문제는 조금, a little bit,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잠깐만 설명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9번에 선생님이, 얘들아, 절대 니네한테 까먹지 말라고 한 물질이 있어. 나 보고 있니? 자, 첫 번째, C2H5OH, 한글로 뭐라 읽어요? 에탄올, 그치, 에탄올. 그 다음, CH3, 자, COOH, 뭐라 읽어요? 아세트산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최소한 얘네 구조식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탄소가 여러 개면 일단은 탄소부터 연결을 해주세요. 보고 있냐? 그리고 이렇게 OH가 껴있는 알코올이다. 그럼 끝에다가 O하고 H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 그리고 자, 탄소는 우리가 14족이니까 연결고리 4개 만들 수 있다며. 그럼 내가 하나 썼으니 여기에 수소 3개 붙고 여기에 수소 2개 붙으면 C2H5OH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구조식을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내추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것도 마찬가지. 요도 아세트산은 자, 요거 알코올로부터 좀 파생된 물질이거든. 그러면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구조식을 일단 탄소가 2개니까 이렇게 연결하고요. 얘로부터 출발했으면 일단은 O하고 H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딱 하나, 이중결합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냐? 그러면 이쪽으로 수소가 3개 있으면 CH3COOH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지하죠? 맞냐? 나 혼자 지금 시작자님 개그했냐? 어? 자, 그 다음 이거 알코올 만드는 거. 자, 우리 알코올 만들 때 뭘로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포도당 가지고 만들죠? 그렇죠? 선생님이 맨날 그냥, 그렇죠? 나 오늘도 한잔 할 건데. 그렇지? 우리가 보통 막걸리 만들 때, 자, 포도당 같은 거를 뭐 해서 만드냐? 포도당을 뭐 해서 우리 에탄올 만든다고 얘기를 해? 포도당 뭐 해야 돼요? 발효.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우리가 에탄올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에탄올을 마찬가지로 발효시키면 그게 바로 아세트산이 된다.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에탄올 가지고 구조식, 자, 아세트산 가지고 구조식, 그리고 포도당 발효한 거, 에탄올 발효한 거, 다 아세트산 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안 쓸 거면 착각해도 되고요. 다음 내용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 찰칵, please.
되네? 폰? 어떻게 돼? 뭐가 그랬어? 폰이 필요하다?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사실 뭐,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어렵진 않아요. 자, 선생님은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제 원자량과 몰부터 화학 반응식 할 건데, 여러분. 시간을 선생님이 한 문제당 한 1분에서 3초 사이에쯤 줄 거야. 주면, 한번 빨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오케이? 풀어보시고, 내가 돌 거야. 돌면서,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 답을 내가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좋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했는데, 잘 모르겠어. 모르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V 표시 해놓자, 이제 별표 표시 해놔. 어차피 내가 다 풀어줄 거니까. 대신 푸는 법만 보여준다 그랬다. 알았죠? 자, 8페이지에 4번. 자, 시작. 답이 바로 나와? 모습 바로 나왔어. 응? 대단한데? 응? 맞는 것 같아요. 자, 푸는 거 잠깐 보여줄게요. 자, 봐봐. 자, 일단은, 우리 요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볼 건데, 자, 선생님 봐봐. 요걸 감으로 풀면 안 돼. 이게 왜 어렵다라고 하냐면, 보통 애들한테 이걸 풀어봐라. 그러면 애들이 원자량을 뭐 6, 4, 2, 혹은 뭐 3, 2, 1, 요렇게 놓고 뭐 대충 풀어요.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게 풀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푸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3, 2, 1 넣었대요. 그럼 만약에 얘가 10만, 얘는 뭐, 3, 1, 뭐 이러면 못할 건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 푸는 법을, 자,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풀기 위해서 살짝 설명 하나 할게. 자, 봐봐. 여기 H2O하고, 여기 쌤이 CO2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네 분자량, 자, 얘 분자량, 그쵸? 18짜리, 얘는 44짜리. 그, 시험에서 서술형 나온다냐, 안 나온다냐? 백마. 나온다, 안 나온 서술형? 문정은? 무언은? 나오죠? 그럼 이제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쓸 거야? X를 3, Y를 2, Z를 1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풀 거야? 그렇게 돼? 지도지기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를 1몰에, 자, 질량으로 물어볼게요. 얘 몇 g이야? 18g, 44g. 얘를 거꾸로 1g을 갖고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H2O 몇 몰이에요? 다시, 얘 1몰이 18g이잖아. 1g 갖고 오면 몇 몰이냐고. 18분의 1몰인 거 맞니? 얘도 18분의, sorry. 얘는 몇 몰? 44분의 1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케이? 그러면 한다. 1g 속 산소 원자 개수를 물어볼 거야. 분자 개수 아니에요. 산소 원자 개수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18분의 1몰이 H2O면 산소 원자는 분자당 하나에 있는 거니까 곱하기 1 하는 건 맞냐? 그러니까는 산소 원자 개수는 18분의 1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얘는 CO2잖아.
그러면 자 분자당 산소 원자가 2개 들어있는 거니까 44분의 1 곱하기 2 요렇게 하는 게 저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풀 줄 아냐고. 근데 3, 2, 1을 넣고 감으로 툭툭 풀었으니 물론 뭐 나왔으면 뭐 땡큐지 뭐. 자 이거 왜 어렵냐면 시작할게요. 자 지금 얘가 이원자 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이 나왔던 것 뿐이야. 이원자 분자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원자 분자가 뭐냐면 원자가 2개로 되어 있다는 거니까 가의 분자식은 XY 되겠죠. 깜짝이야. 오씨. 깨똑. 자, 그죠? 자, 가는 XY예요. 자, 나는 X2인 거 맞니? 그쵸? 다는 XZ야. 자, 원자량 몰라요. 원자량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X의 원자량을 그냥 스몰 x, Y의 원자량을 스몰 y, Z의 원자량을 그냥 Z라고 해볼 거다. 자, 똑같이 갈게요. 그럼 XY 분자량은 X 플러스 Y인 거 맞냐? 보고 있어? 자, X2의 분자량은 뭐예요? 2X 맞아?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Z가 이게 분자량이죠. 그럼 1몰을 갖고 왔대. 그럼 얘는 X 플러스 Y g이 되는 거고 얘는 2X g이 되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Z g이 되겠지. 그 다음 1g을 갖고 왔어. 그럼 얘는 X 플러스 Y분의 1몰 맞냐? 그렇죠? 얘는요 2X분의 1몰인 거 맞니? 맞잖아. 그쵸? 얘는 X 플러스 Z분의 1몰인 거 맞나요? 그러면 요 1g에 들어있는 뭘 물어보냐면 X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X는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러면은 X 개수는 X 플러스 Y분의 1몰 개 있는 거죠?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는 여기는 지금 X가 2개 있는 거야.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X 개수가 X분의 1몰 개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X 플러스 Z분의 1몰 개 이렇게 있다는 거네. 그럼 뭘 물어본 거예요? 1g 속에 들어있는 X 원자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큰 값이잖아. 맞냐? 그러면 제일 큰 값은 나. 그 다음은 Y랑 Z 본이면 자 Z가 제일 작은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더 작은 값이니까 자, 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네. 말 이해되죠? 원래 이게 풀으라는 거였어. 알았죠? 3, 2, 1 그거는 이제 문제 안 풀릴 때 그렇게 하자. 알았니? 이렇게. 자, 착각하시고요. 다 하신 사람들은 9페이지에 7번 풀어주세요. 안 어려운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이상을 써. 나 이렇게 어려운 거 안 줘. 9페이지 7번.
안 돼. 다 했나요? 응? 갑자기 안 돼. 프린터가. 응? 그럼 안 되지? 안 넘어가, 씨. 아, 얘가 멈췄네, 컴퓨터가. 에이씨, 잠깐만. 저기 왜 이래? 7번 했냐? 자, 7번 빨리 갑시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 밀도가 나와 있어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던 거야. 뭐, 계산, 뭐,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그쵸? 얘 질량이 전체 수용액이죠. 자, 360g인가요? 그럼 360g을 일단은 뭐, 부피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했어? 1mm가 있을 때, 1mm가 있을 때, 자, dg이에요. 그럼 얘가 몇 밀이에요? 360g일 때요. 요런 거죠. 그러면 D분의 360ml이다. 뭐 당연히 기억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8g은 0.1몰이잖아. 그러면 D분의 360 있을 때 0.1몰이면 1ml당 얼마입니까? 역시 비례식 세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 아주 이지하게, 그죠? 예. 18분의 342가 몰수가 되는 거니까 열쇠 한번 풀어보라고 했던 거고요. 자, 사실은 8번, 자, 이 중요한데 8번에 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냐면 밀도비는 이게 중요해, 여러분. 자, 밀도비는 자, 무슨 비야? 분자량 비다.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돼요. 밀도비는 분자량 비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밀도가 상대값으로 나와 있으니 밀도 비를 가지고 XY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맞냐? 그쵸? 안 풀 거야. 쉬운 거잖아. 쉬운 거. 좀 이따 풀어. 좀 이따가 풀으라는 거 내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도 충분히 자, 할만했음. 자, 이제 슬슬 자, 어려워지겠죠. 자, 16페이지 3번 시작.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 시작합니다. 16페이지 3번 Let's get it 뽕.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질량 보존 법칙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X를 구해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x를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뺐는데 이게 뭐예요? 그치? x 다 구했으면 다 푼 거 아니야? 어디서 x? 아직도 안 구했다고? 야, x를 안 구하면 어디야? 야, 이제 이거 한번 보랬어. 그치? 안 풀리면. 자, 보자. x 나왔어? 알았어. 자, 보세요. x 나오냐? 야, x 안 나오면 그 다음 안 풀려. 자, 시작합시다. 자, 지금 A랑 B가 반응해서 CD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자,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딱 하니 써두고, 우리 그 파생되는 규칙도 있잖아. 나 안 보고 있니? 문제 풀 정신 없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XA랑, 그 다음에 XB랑, 자, 반응해서 C가 되고, 자, XD가 됩니다. 뭐, 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조금 보니까 A가 11g이 반응했어. 자, B는 얼마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음. 하지만, 생성되는 C와 D의 양이 얘가 7.5g, 자, 8g,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이 이거잖아. 얘네 둘의 질량과 쟤 둘의 질량 합은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몇 g이야, 이거? 4.5g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마 구했을 거지. 그쵸? 그런데 문득, 나처럼 산수력이 약한 친구들은 이렇게 소수점 분수 되게 싫어하죠. 좀 자연스러워 바꿔버릴게요. 나는요, 얘를요, 자, 2배에서 22g이라고 할래요. 그럼 얘는 9g이라고 할래요. 얘는 15g이에요. 자, 16g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돼요. 약간 이해됐어? 더 이상 풀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잖아. 봐봐. A가 X 몰 있을 때 얘가 22g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자야 보고 있니? B가 X 몰 있을 때 9g이다 이 뜻이잖아. 그 다음 C는 1몰 있을 때 15g 뜻 맞냐? 결론이 뭐냐면 반응 전에 얘가 X몰 있다, 얘도 X몰 있다, 얘는 1몰 있다, 얘는 X몰 있다,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반응해서 얘가 생겨나는 거지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이해되죠? 몰수비가 X대 X대 1대 X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쭉 읽다 보니 뭐가 툭 하고 보였냐면 B와 C의 분자량 B가 1대 10이래요. 선생님 방금 풀었잖아. 아까 C가 1몰일 때 C가 1몰일 때 15g이래. 으로 둔 거잖아. 맞지? 그러니 자 C 1몰일 때 자 15g이라고 뒀어. 그러면 B는 1몰일 때 자 분자량 B가 10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1.5입니다. 요 뜻이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 저 알 것 같아요. 얘 9g이잖아. 얘 분자량을 내가 1.5라고 뒀어. 9g이면 몇 몰이에요? 6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개수비가 6대 6대 1대 6 하고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됐죠? 그러니까 X만 구해놓으면 나머지 푸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반응 질량 B 구해놨고 분자량 B 요거 다 해놨으니까 왜냐 6몰일 때 뭐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 B 구할 수 있는 거고 X까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착각 플리즈. 혹시 이런 감 와요, 얘들아? 지금 약간 자꾸 이렇게 봐봐. 화학반은 지금 미지수로 뭔가 할 거야. 그때마다 뭔가 식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힌트를 하나 얻을 건데 힌트 하나가 제일 좋은 건 요 앞에 개수 알려준 거. 그걸 1로 맞춰놓고 풀면 혹은 얘가 2라면 걔를 2로 맞춰놓고 풀면 그게 되게 편한 거예요. 알았지? 자, 3번 좀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자 17페이지에 5번. 역시 문제가 쉽진 않아요.
내가 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니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아무런 조건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들으면 그냥 흘러가죠. 쌤 화면발 잘 봤지 않냐? 어? 그래, 알았어. 내가 내 사진을 내 얼굴 못 보니 뭐 할 수가 있나? 안 풀리면 문제만 꼼꼼하게 읽어보고 내가 그냥 별표치고 넘어가겠어. 선생님 풀어준다고. 문제를 풀는 게 아니라 내가 니네 뭘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 자, 봅시다. 보통 조금 풀만하면 애들이 막 집중해서 손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대부분 애들이 손이 멈춰 있어. 그 얘기는 이거지. 씨발 어떻게 풀만한 거야? 이런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다이고 막 손 움직이고 있어? 뭐야, 씨. 자,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얘가 이렇게 통으로 쌓여있으면 부피는 절대 안 바뀌어. 알지? 그 다음, 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이 피스톤은요, 압력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맞춰줍니다. 안 보냐? 그 얘기는 뭐냐면, 압력을 맞춰주면은, 여기 있는 피스톤의 압력은 항상 1기압인 거야. 피스톤 내부의 압력은 항상 1기압이야. 왜냐면, 요게 주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맞추기 때문에 무조건 1기압인 거야. 그 다음, 자, 얘가 만약에 1기압이다 라고 하면, 다시, 1기압이라는 조건이 있어. 즉, 같은 기압이면, 같은 압력이면, 부피비가 몰수비야. 혹은 분자수비야. 내 말 이해되지? 됐어? 그럼 선생님, 만약에요, 얘가 지금 콕이 잠겨 있는데, 얘가 2기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즉, 자, 얘가 2기압이고 1기압이면 얘네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입자 개수를 2배 하셔야 돼. 알겠어? 기압이 2배라고, 그러니까 1기압이 아니라 만약에 기압이 2배로 되어 있으면, 자, 몰수비는 2배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는 지금 둘 다 1기압이라고 되어 있어. 해놓고는 뭔가를 좀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짜증나죠? 왜 짜증나냐? 보시면, 자, X하고 Y는 A하고 B 중에 누군지를 몰라요. X가 A인지 Y가 A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나마 힌트라고 있는 거는 분자량만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니네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어. 문제를 잘 보니까 부피랑 질량이 나오네. 오! 부피랑 질량이 나왔어. 오! 부피랑 질량이 나왔으면 얘네들이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밀도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는 3V분의 3g이야. 그쵸? 얘는 3V분의 3g이야. 얘는요, V분의 2g이야. 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따라서 밀도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2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게 누구예요? 누구냐? 여기 자 Y가 더 큰 거죠. 밀도비가 분자량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누구예요? A예요. 얘가 누구예요? B예요.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걸 찾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2A 더하기 자 B는 자 2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냐? 그 다음 자 A가 지금 자 이거 V리터 있어. V몰도 괜찮고 알겠어? 어쨌거냐 V라고 합시다. V몰이라고 할게요. 반응 전에 V몰. B는 얼마 있냐면 3V몰 이 뜻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자 반응하는 거는 자 2대 1로 하는 거니까 얘 V만큼 쓸 거고 얘는 0.5 V만큼 쓸 거고 그럼 얘는 얼마 생겨나요? V만큼 생겨나니 자 남아있는 요 B는 2.5 V가 되는 거고 얘는 V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자 처음에 얘는 다 똑같이 1기압이었어. 그러면 얘들아 1기압이라면 내가 부피비를 몰수비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3몰 있어요? 1몰 있어요? 즉 반응 전에 전체 몰수가 4몰 있어요?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지? 근데 반응 후의 총 몰수는 얼마예요? 3.5V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왼쪽 통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3V밖에 못 들어가. 압력이 1기압이라면. 그러니까 3.5 중에서 여기로 3V 들어가. 나머지 0.5는 여기에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얘가 주사기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지. 이해돼? 얘가 전체 3.5V라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오케이. 찰칵 플리즈. 뭐야? 이것도 장난쳐. 자, 그 다음 조금 이제 뇌를 풀기 위해서 조금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밑에 17페이지 8번부터 합시다. 어찌 보면 1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하나도 못 푸는 문제일 수도 있어. 자, 역시 이거 무슨 법칙 쓰라는 거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일단 쓰고 시작해야 돼요. 시원해, 그래, 안 그래? 다 했어? 포기? 다 했어? 아까 다 잘못 푼 것 같던데? 내가 쓱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답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틀렸어요. 자, 보세요. 자, 요거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1번 야매가 있고요. 2번 정상풀이가 있습니다. 야매를 알려줄까요? 자, 기본적인 야매. 아까 수업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거 뭐였어? 이거 뭐였어? 한 잔? 건배? 응. 자, 알코올, 봐봐, 이 새끼들아! 다시, 알코올. 알코올을 뭘로 만든다고? 포도당으로 만든다 그랬죠. 자, 보시면, 포도당을 발효시킨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반응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포도당 스스로 반응하는 거야. 그럼 CO2하고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코올, 에탄올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게 포도당의 발효식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 이게 야매로 풀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야매를 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 FM대로 정상적으로 혹시 이거 H2O 적은 그런 몰상식한 인간은 없길 바랍니다. CO2만 나오면 H2O 적는 것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야, 나는 물론 자, 그치? 여기에 만약에 산소랑 반응했으면 그러면 맞지. 진짜 왜 눈빛이 굉장히 당황한 눈빛이네. 자, 가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C6H12O6를 자, X와 자, CO2로 지금 반응시켰다. 이런 뜻이야. 자,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CO2가 44g 있을 때 X가 46g이죠. 보고 있냐? X가 46g 생겨났을 때 얘는 44g 생겨났대요. 그럼 다시 얘네 둘의 질량 합치면 얼마냐? 90g이잖아.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뭐였어? 이렇게 개수 아는 거를 1몰 혹은 2몰로 바꿔야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일정 성분법칙 그대로 갈게요. 얘가 만약에 180g 있었으면 얘는 92g 생겨나고 얘는 88g 생겨납니다. 요 말하고 똑같은 거네. 그치? 맞냐? 그러면 얘들아, 얘 1몰이잖아. 얘는 A몰이잖아. 근데 얘는 몇 몰이야? 2몰이잖아. 왜요? CO2? 따라서 B가 얼마야? 2입니다. 하나는 알아냈네. 맞죠? 쉽잖아. 하나만 더. 그런데 C6H12O6에서 얘 하나를 반응했더니 CO2가 2개 빠진 거지. 그럼 CO2가 2개 빠졌다는 얘기는 탄소가 2개, 산소가 4개 빠진 건 맞냐? 그렇죠? CO2가 2개니까 탄소가 2개, 산소가 4개잖아. 그래, 안 그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탄소가 4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2개란 말이지. 그럼 X는 요거겠네? 근데 조거야 더 있죠? 조거 뭐할 수 있어, 지금? 자, 분자당 산소 원자 개수가 CO2보다 작대요. 그럼 X는 다시 X는 산소 원자 개수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라냐, 한 개. 그러면 여기서 산소 원자가 하나 되려면 H가 6개 되고 탄소가 2개이면 되는 거 아니냐. 요거 다른 말로 어떻게 써요? C2, H5, OH. Oh my gosh. 그쵸? 이해돼, 안 돼? 어렵진 않았어. 맞아? 너 자꾸 딴짓하고 있는데 진짜 집중 안 하고. 봐. 다시요. 어디서 놓쳤어? 됐어. 그래. 알았습니다. 자, 이해되죠? 나머지 이제 풀어보시는 거 하고. 자, 착각. 됐나? 자, 그 다음, 자, 유형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8페이지에 11번 빨리 풀어보세요.
아. 뭐 풀었어? 오히려 이런 거 더 잘 풀던데, 애들. 응? 이게 더 쉽대, 이런 게 더. 오, 진짜. 이게 더 쉽냐? 야매. 야매. 그놈의 야매 좀, 씨. 내가 잘못 키웠어, 이 새끼들을. 진짜 다 야매로 필요 있기. 너 어떻게 풀었어? 너도 야매냐? 야, 나 진짜. 야, 이게, 그러세요. 뭐, 잘했어. 뭐,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한 거야. 자, 알았어. 자, 보자. 참네. 어이없는 놈들. 자,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왜 야매 얘기를 자꾸 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고3 수업을 들어가면, 여러분, 요런 문제는 괜히 고민하다가, 여러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왜 선생님이 그러냐면, 봐야지 알지. 자, 간다. 식이 3개 나왔는데, 만약에 미지수가 하나다. 그러면 빨리 1, 2, 3 중에 하나 넣어보세요. 그럼 끝이야, 그러면. 개야매죠, 개야매. 내 말 이해돼요? 이렇게 미지수가 이렇게 3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1개만 나왔어. 그러면 1, 2, 3 중에 하나일 확률이 99.9%거든. 왜? 이렇게 안 풀었어? 그렇지? 이거 그렇게 풀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풀 수도 있어. 야, 근데 고3들한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수능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만약에 A, B, 3 나왔어. 무조건 NH3 생각하고 푸세요라고 해. 진짜로. 했는데, 만약에 AB4 나왔어. 무조건 CH4 생각하고 푸세요, 그래. AB2라는 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숫자에 20이나 44가 나오면, 분자량이 44일 확률이 크니, 누구 떠올려? CO2만 있는 건 아니야. CO2랑 C3H8도 있어.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하고 문제 푼단 말이야. 이런 거, 이거 실전 야매고, 자,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기대하지 마, 이씨. 이거 기대하지 마, 이런 거.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자, 요거서 이제 문제는 간다. 자, 무조건 모든 포인트는 이거야, 여러분. 한계 반응물 찾는 거예요. 한계 반응물이 뭐냐? 다반응한 거. 그러면 첫 번째 실험에서 A가 다반응했는지 B가 다반응했는지 보여요? 보여? 봐라. 선생님 봐야지. 어이! 자, 봐! 나만 바라봐. 다시요. 자, 1번 실험에서 A가 다 썼는지 B가 다 썼는지 보이냐고. 안 보여? 그쵸?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잘 봐. 여기 A라는 어떤 기체가 들어있음. 자, 편의상 A가 내가 10L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올 거냐면 B가 들어올 건데, 자, 들어오기 전에 통 크기 전체 얼마야? 10L죠? 자, 여기 B가 들어오는데 내가 편의상 1L가 들어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B가 1L 들어오서 A가 2L가 한번 썼다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C가 2L가 생성됐다고 합시다. 나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어디 봐. 아, 나 진짜. 야, 선생님을 봐도 될까 말까다고. 아, 목 아파. 그러면, 자, 얘가 2L 썼는데 2L 생성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앞에 개수가 같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개수가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만약에 B가 다 사용이 됐어요. 그럼 A가 예를 들어서 2리터가 사용이 됐어요. 그럼 C가 2리터 생성이 됐어요. 전체 부피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A가 A 소모되는 것만큼 C가 생성이 된다고. 그래서, 자, A가 다, 자, 봐봐. 자, 여기서 A가, 편의하다. A가 다 반응하지 않고 B가 다 반응했으면, 즉, B가 한 개 반응물이면 4리터가 될 수 있냐, 없냐? 될 수가 없다는 거.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한 개 반응물이 A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 자식, 첫 번째에서 A 준비된 양이 있었어. A가 소모되는 것만큼 C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B가 다 사용이 돼버리면 전체 양이 안 변해야 된다고. 왜 안 변하냐고? A와 C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걸 통해서 A가 다 반응한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자 2A 더하기 자 B는 뭐라 했냐? 자 2C라고 지금 자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실험 1번에 A가 반응률 얼마 있냐면 2리터 있고요. B는 3리터 있습니다. 자 A가 2리터 쓴 거 이해됐죠? 그러면 자 개수비가 2대 B예요. 그 B도 몇 몰 사용된 거야? B몰 이용이 된 거지. 그러면 얘는 몇 몰 생성돼요? 2몰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 후에 얘는 안 남고 얘는 3-B, 얘는 2몰 남아서 전체 양이 얼마예요? 4몰 4리터입니다. 가 되는 거니까 4리터가 없어. 그러면 자 넘기면 B는 얼마예요? 1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B에다가 1러라가 아니야. B에다가 1러라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똑같은 노가다를 하더라도 좀 쉬운 노가다 방법을 찾아라 이런 뜻이야. 알겠냐? 찰칵? 안 해도 되고요. 다 알면. 이해됐으면 안 해도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니네가 풀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문제 풀어볼 거야.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아, 목 아파. 맞네.